여러분, 드디어 대선이 끝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과연 이번 정부 출범으로 우리 인생 후반기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될까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고민들을 계속 안고 살아왔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노후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연금이 깎이고 병원비는 늘고 집 한 채 남았지만 생활비는 빠듯하고 간병비에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는 현실. 이런 걱정, 우리만 하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정부의 시니어 정책 8가지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정책이 실제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약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고,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새 정부가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고, 앞으로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생기겠구나 정도로 가볍게 이해하시게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부부감액제도 단계적 폐지입니다. 현재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으로 단독수급자가 34만 2,510원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에는 각자 20% 정도 감액되어서 최종 받는 금액은 27만 4천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부부 총합이 54만 8천원이고 원래 받을 수 있는 2명의 기준인 68만 5,010원보다 월 13만 7,020원이 적게 되는 거죠. 즉,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부는 매달 연금이 깎이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바로 부부감액 제도이죠. 이재명 정부는 이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제도의 목표는 형평성 회복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현재 기준으로 90세 노모와 68세의 아들이 함께 사는 모자 노인 가구나 부녀가 함께 사는 2인 노인 가구는 각각 연금을 모두 받고 있죠. 하지만 75세 남편과 70세 아내가 함께 살게 되면 부부감액 제도로 두 사람 모두 연금이 깎이는 구조입니다. 이런 것이 형평성 문제라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단, 이 제도를 없애버리려면 연 3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두 번째, 근로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감액 없이 지급한다입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일정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금이 감액되는 상황이죠. 다들 알고 계시죠? 그것도 내가 받는 연금의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근로를 열심히 하고 싶다가도 연금이 깎이니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근로소득이 있어도 연금 감액 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도 진행하던 정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가서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고령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후 소득을 지키는 중요한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소득에 따라 연금을 깎는 곳은 한국과 일본, 그리스, 스페인, 이 4개국뿐입니다. 65세 김영희님은 작은 마트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더하면 연금이 깎일까봐 늘 걱정이었죠. 연금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데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여러분, 이제는 이런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일도 하고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더 열심히 일할 힘이 생기는 거지요. 세 번째,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엔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1주택자만 가능했던 주택연금. 하지만 이 기준에 맞추게 되면 해당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문턱을 더 낮춰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이 현금 자산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월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현재는 어떻게 하죠? 집을 처분해서 그 돈으로 생활비를 대신합니다. 결국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죠. 말로만 재산가, 재력가이지 현금 없는 영세민이었죠. 하지만 이런 분들이 주택연금을 활용하게 되면 평생 살던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간병비 지원 확대입니다. 간병비는 많으면 월 300만 원 이상, 심지어 500만 원 이상까지 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병 파산이다, 간병 지옥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세대 간의 갈등도 더해지고, 사는 게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새 정부는 간병비를 건강보험뿐 아니라 지자체의 예산으로 보전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즉,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과 지자체의 예산까지 적용을 해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제도를 공약했었고 시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공약과는 조금 다른데요. 새 정부는 취약계층 및 중산층까지 확대를 예고하고 있고요.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지자체 재정까지 공공부담으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 정부의 간병비 지원은 제한적인 지원이었다면 이재명 정부의 간병비 지원은 간병비 자체를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하여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 주치의제도 도입 및 경로당 급식 확대입니다. 현재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많지만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진료 이력의 단절, 중복 처방, 약물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치료 목적의 약이 다른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노인 1인당 1명의 주치의를 지정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프랑스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유사한 주치 제도를 시행 중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지난 정부에서부터 시범 사업 형태로 노인 만성질환 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이 시설로 가기보다는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최대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 따로따로 제공되던 의료, 요양, 복지, 주거 서비스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으로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며 돌봄 서비스 시간은 지금보다 20% 늘어나고 저소득층뿐 아니라 전체 노인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다니는 분 있으신가요? 현재 경로당의 경우 절반도 제대로 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 5일 점심 급식 지원이 확대되고요. 급식의 질 개선까지 추진이 됩니다. 고령자의 영양 불균형 및 고립 문제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네요. 여섯 번째,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확대입니다. 지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임플란트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4개까지 확대되고 지원 연령도 60세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치아 건강이 곧 삶의 질인 만큼 더 많은 시니어가 부담 없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및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현행은 60세가 정년이죠. 그런데
이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지난 정부에 이어서 크게 바뀌는 정책은 아니지만 아직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논의가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좋고 경쟁이 치열한 공익형 일자리는 대폭 늘리고요. 생계 단절 방지 또는 노인 빈곤 해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겠죠. 또한 60세에 퇴직했지만 공적연금이 시작되는 65세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 도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8번째, 공공신탁제도 도입입니다. 고령자 중에는 자산은 있지만 관리가 어렵거나 자녀나 지인에게 자산을 맡겼다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신탁제도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시니어의 자산을 신탁받아 법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장치입니다. 이제는 가족 간 분쟁 걱정 없이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는 마음 편히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5세인 어르신이 노후에 책임을 지겠다는 큰아들에게 집 명의를 넘겼다가 분쟁이 발생했지만 공공신탁제도를 통해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일본이나 타선진국에서도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기대가 되는 정책입니다. 이처럼 새 정부의 시니어 정책 8가지는 노후 소득, 건강, 일자리, 돌봄, 자산관리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책 하나하나가 우리 시니어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오늘 사례와 설명을 통해 실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공약이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예산, 제도 정비, 사회적 합의라는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정책이 말뿐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감시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정책 중 가장 기대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바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는 더 많은 시니어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인생은 미완성은 우리 삶을 더 든든하게 만드는 정책과 정보, 그리고 삶의 지혜를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저와 함께 지켜나가요.